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 이 사람이 최근에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 아주 대담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인터뷰를 싹 다 분석해서 2026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2025년은 최고의 랩댄스 같았지만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진 못한 해였다. 와, 말이 좀 세죠? 호스킨스는 딱 이 한마디로 작년을 정리해버립니다. 뭔가 될 듯 하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그의 아주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호스킨슨이 보기엔 뭐랄까 약속은 많았는데 지켜진 건 없고 정치적으로 시끄럽기만 한 해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기관들은 분명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시장은 생각만큼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트럼프 코인, 이게 암호화폐를 완전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 싸들고 들어온 기관들이 오직 비트코인만 샀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알트코인으로 돈을 쫙쫙 뿌려줘야 하는데 다들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XRP는 소송 문제 해결돼서 솔라나는 민코인 때문에 반짝 오르긴 했지만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힘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 핵심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기관이랑 개인이 만나질 못한 겁니다. 마치 다리가 끊어진 강 양쪽에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죠. 호스킨스는 이걸 전문용어로 분리된 채택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서로 연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시너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과거 진단은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호스킨슨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암호화폐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서사, 즉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가 뭘까요? 호스킨스는 암호화폐의 역사를 이렇게 4세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세대는 비트코인, 그냥 장부죠. 2세대는 이더리움,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래밍 개념이 들어왔고요. 3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확장성, 거버넌스 문제였습니다. 그럼 4세대는 바로 프라이버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시장을 이끌 거대한 흐름이라고 단언하는 거죠. 근데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뭔가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프라이버시 기술이 완성되면 열리는 세상입니다. 무려 10조 달러짜리 실물 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요. 규제를 지키는 탈중앙화 거래소, 내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 와, 이건 뭐 그동안 말로만 하던 것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죠. 호스킨슨이 엄청난 숫자를 제시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 바로 메커니즘입니다. 25만 달러. 네, 25만 달러입니다. 2026년에요. 이건 그냥 가자 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 즉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된 예측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사냐? 바로 전통금융권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건 스탠리. 자기네 자산관리사 1만 7천 명한테 고객 자산의 1에서 5% 정도는 암호화폐에 넣으라고 권고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그냥 신호탄이에요. 다른 회사들, 포춘 500대 기업들, 심지어 국가들까지 상상도 못할 돈이 밀려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에 묶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이 비트코인 디파이 브릿지입니다. 과정은 간단해요.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이걸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알트코인 디파이에 투자해서 이자를 버는 거죠. 내 대출 이자보다 수익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바로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른 생태계로 퍼져나가는 다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호스킨슨이 말하는 이 프라이버시 시대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드나잇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미드나잇, 들어보셨나요? 대체 이게 뭘까요? 아마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호스킨슨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프라이버시를 위한 챗 GPT래요.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챗 GPT 덕분에 복잡한 AI 기술을 그냥 채팅하듯이 쓰잖아요. 미드나잇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픈 프라이버시 기술을 개발자들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미드나잇은 카르다노의 사이드 체인이 아니에요. 이더리움이던 솔라나던 누구하고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체인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프라이버시 기능을 하나의 블랙박스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개발자들은 그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니스왑에서 주식 같은 규제 증권을 거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근데 미드나잇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거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이 먼저 미드나잇으로 가요. 거기서 내 신원 인증, KYC 같은 걸 남들 모르게 싹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문제 없음이라는 확인 도장만 찍어서 유니스왑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유니스왑 입장에서는 자기네 코드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합법적인 거래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 아닌가요? 자,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잘 나가는 프로젝트들이라고 해서 영원한 1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호스킨슨이 지금 시장의 두 거인,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비교한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솔라나는 빠르고 민첩하죠. 하지만 이건 확장성만 외치던 옛날 생각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은 방향은 맞게 가고 있대요. 증명 기반이라는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성공해서 덩치가 커지다 보니 움직임이 너무 굼뜨다는 거죠. 한마디로 둘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더리움이 결국 이긴다? 이런 필연성은 없다는 겁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독점만큼 불안정한 건 없다는 거죠. 호스킨스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제 곧 한번 거대한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물결이 지금까지의 암호화폐판을 완전히 뒤엎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게 될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